이미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이제 청년부,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지금 또 새로운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한 명, 두 명 모이는 것이 불과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런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교회공간연구소입니다. 길었던 2달간의 본향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새롭게 단장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공간이 구성되었는지 함께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실까요? 네, 건물 내부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하에서 4층에 이르기까지 바닥에 커다란 타공을 했고요. 그곳에 바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엘리베이터가 이번 인테리어 공사의 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연로해지셨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 교회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성도들의 요청으로부터 이번 공사가 시작되었죠.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저희가 사용을 해보니 확실히 편리하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타고 이동해 보실까요? 네, 이곳은 소예배실입니다. 원래 이곳은 식당과 주방으로 사용되던 공간이었는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에 어려움도 있고 또 위험하기도 해서 이곳을 소예배실로 꾸미면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내어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이번 공사를 하면서 큰 어려움들은 없었어요. 변수라고 할 것도 딱히 없었는데 모든 변수가 바로 이 지하 공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바닥을 드러냈더니 흥건하게 물이 고여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이 물을 어떻게 바깥으로 배출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교회 측과 협의를 해서 물길을 만들고 저희가 펌프를 이용해서 외부로 물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이 물기의 문제들을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뒤편에는 계단 의자를 만들어서 여러 활동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보았고요. 앞쪽으로도 넓은 공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공간으로 저희가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공간은 원래 식당과 주방으로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곳은 원래 주방으로 사용되던 공간인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났더니 옆에 짜투리 공간이 남았는데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기가 너무 아까워서 저희가 악기팀들을 위한 연습실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 식당과 주방으로 사용되던 지하 공간이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하에 있던 식당과 주방이 1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원래 이곳 1층은 칸막이를 통해 여러 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개의 공간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개의 창고로 사용이 되고 있었죠. 모든 칸막이들을 철거해내고 저희가 식당과 주방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원래도 이곳은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천정이 뚫려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소리가 서로에게 간섭이 됐고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화장실 자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면서 부득이하게 여자 화장실을 중문 안쪽으로 저희가 새로 구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장점으로 작용하게 되었죠. 중문 안으로 여자 화장실이 위치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편을 보시면 본향교회 성도님들의 주일 점심 식사를 책임질 주방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주일 점심 식사를 간단하게 하다 보니 건식으로 주방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매주 주일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습식 주방을 저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트렌치를 설치해서 주방 안에서 물을 마음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드렸고요. 또 한번 혹시나 하수에 막힘이 생길지 몰라서 그리드를 설치해서 찌꺼기를 한 번 더 걸러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리드까지 다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저희가 팬트리를 만들어서 3대의 김치 냉장고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팬트리까지도 구성을 해 드렸습니다. 네, 이곳은 사택 공간입니다. 목사님 가정 5식구가 머무는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원래는 주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현관문을 지나 들어온 이곳은 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주택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현관문도 방화문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일반적으로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전면에 중문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들이죠. 그런데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들어왔을 때 전면에 하얀색 벽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좌측으로 중문을 설치를 했는데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소위 말하는 PK, 목사의 자녀로 어릴 적 자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처럼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사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고 저의 사생활이 보호받아야 되는데 언제든지 성도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공적인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어릴 적의 아쉬움들을 좀 풀어내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렇게 전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중문은 저희가 영림 초슬림 3연동 중문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들어오면서부터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중문을 설치해 보았습니다. 네, 원래 이곳은 주택으로 사용되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비 작업과 여러 가지 작업들을 미리 진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화장실과 이제 세탁실에 급배수를 설치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하의 천정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가 급수와 배수 문제를 다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5식구의 식사를 책임질 주방을 저희가 이렇게 디귿자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위치를 해야 될지는 저희가 제안을 드렸지만 소비자와 함께 이 장 구성을 어떻게 할지 서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스펙이죠. 900짜리 깊은 볼로 싱크볼을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수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백조에서 나오는 거위목 수전으로 좀 디자인도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요리 매연이라고 하나요? 음식 매연이라고 하나요?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유해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풍기를 설치를 해 보았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원래 주방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벽체 코화 작업까지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수고해야 되는 공간이지만 그것이 일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주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곳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5평의 공간에 4개의 방과 화장실과 주방 그리고 세탁실까지 위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간을 구성할지 참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이 도면이 나온 것을 보고 유레카를 외쳤던 부분이 바로 이 작은 2개의 방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잠깐 들어가서 보실까요? 그냥 언뜻 보기에는 사각형의 작은 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곳은 2개의 방이 맞닿아 있는 벽을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장을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반대편에 지금 벽으로 보이는 이 공간이 반대편 방에 또 북박이장, 갤러리장이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벽을 하나를 두고 블럭을 쌓듯이 자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 나머지 공간을 오롯이 생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이것은 기존의 벽체에서는 할 수 없고 저희가 설계부터 했기 때문에 가능한 구성이었습니다. 5식구가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널찍한 구조로 화장실을 뽑아 보았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이곳에 보이는 수전이나
아니면 샤워 꼭지 하나하나까지 저희가 신경 써서 조금 더 세련된 모던한 화장실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코너도 선반을 사용해서 이 코너도 함께 살렸고 수건거리 그리고 비데까지 다 설치를 해서 사용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화장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이곳은 2층 예배실입니다. 가장 기대가 많았던 공간이기도 하죠. 담임 목사님도 이곳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었고 성도님들에게 뭔가 서프라이즈하게 이 공간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하는 내내 성도님들의 2층 출입을 계속해서 막으셨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1층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목사님을 선도로 해서 이곳으로 올라오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 을 이끌고 이곳으로 들어오는데 뒤에서 감탄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셔서 내심 뿌듯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 공간은 한 60평 정도 되는 실내 공간입니다. 하지만 천장 고가 5m에 이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60평보다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유아실과 방송실도 저희가 따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강대상 부분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 방문을 했을 때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이 바로 이 강대상일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자작나무 고부찌 면을 사용을 해서 템바보드 형식으로 벽체를 구성을 했는데 이것은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고요. 또한 벽체 양쪽 끝을 곡선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품어 안으시는 듯한 그 마음을 저희가 강대상에 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설교단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 영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봤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 이 설교단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저희가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곳에 위치하고 나니 더욱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전엔 없던 유아실과 방송실을 준 2층 아래로 저희가 구성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바로 벽체가 보이면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저희가 방송실 벽체 같은 경우는 사선으로 디자인을 해 드렸더니 들어왔을 때 훨씬 더 개방감이 있고 예배당이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당 안에 있는 4개의 기둥은 기존의 기둥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을 저희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하고 예배했던 모든 기억들을 이 기둥을 통해서 고스란히 그분들이 추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곳은 3층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예배당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기도 하고 또 이곳에 있으면 공사가 진행됐던 그런 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향후에 이곳은 예배당의 준 2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채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은 다목적 사무실과 목양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의 사무를 보실 수 있고 재정위원들이 헌금을 계수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구 연희동에 위치하고 있는 본향감리교회 김웅기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40년 전에 가나안 소망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지어졌고요. 지금은 제가 부임해서 본향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은 인천에서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이고요. 이곳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인천의 중심이 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2025년 12월에 새로 부임을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연세가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다 보니 이것저것 손볼 곳이 많아서 이참에 저희가 전체적인 공사를 진행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젊은이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그 취향에 맞춰서 그리고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짜고 교회 공간 연구소의 최주광 목사님과 상의해서 인테리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이중직 목회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냉난방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 뵌 지가 한 3년 정도가 되었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일정을 진행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참 많은 철학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향한 마음이라든지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고 구석구석 모든 것들을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또 무엇보다 저 역시도 현장에 다니면서 많은 인테리어 사업자들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깨끗하게 일을 마치시는 것을 보고 이번에 일을 좀 맡겨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너무 만족합니다. 너무 만족하고, 그간에 우리 교회가 너무 오래되고 노쇠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인테리어 후에 앞으로의 계획들을 서로 논의할 때 오히려 이 인테리어가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계획 세우는 모든 일에 저희가 너무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지금 실제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교회가 세운 계획 중에 하나는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자체를 나눠주는 일을 이번에 계획하게 되었는데, 이미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이제 청년부,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지금 또 새로운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한 명, 두 명 모이는 것이 불과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런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 많이 기대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길었던 공사 기간만큼이나 정이 들었던 본향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이렇게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공사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성도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위한 본향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교회공간연구소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교회공간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